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월요일 날 함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약초였는데 모르고 드셨는데 알고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금? 뭐 금시초문이세요? 한국에 정치하던 삼김씨 말고 삼금. 요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첫째는 황금입니다. 아주 황금이 좋잖아요. 황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옛날에 소금은요 돈으로 썼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솔저라고 하잖아요. 소금에서 나온 말. 옛날에 군인들 월급도 소금으로 줬대요. 그리고 우리가 샐러리맨 그러잖아요. 샐러리맨.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그때는 금처럼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아주 흔하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어요. 그래서 금자를 붙였잖아요. 세 번째, 지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은들 지금이 없으면 뭘 해요? 아주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지금을 살고 계시잖아요. 어제 죽고 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눈 뜨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한국에요, 한국 최고의 재벌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년 더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황금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지금이 없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지금이 이렇게 가장 귀한데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러지만 뭐니 해도 지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쑤시고 절리고 아프고 이렇게 지금을 보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을 보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하게 지금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대학에서 지금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를 보내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매주 만나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학교에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치면 좋죠. 박수 치신 분들은 건강하게 100세를 넘게 오래오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중국 대륙에서 4,500년 전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삼황이라고 하는 천황, 지황, 인황이라 그래서 삼황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삼황 중에 한 명이 신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신농은 약초와 독초를 구별해서 가르치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신농을 갖다가 농업과 의학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한국의 삼국유사도 보면은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뭘 줬죠? 쑥하고 마늘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변한다고. 여러분 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식물, 약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학적인 체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이것을 약식 동원이다. 근데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 그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약초를 먹고 계세요.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보약은 뭐라고요?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사가 보약이에요. 한국에서는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러잖아요. 한국 그럼 밥심으로 살고 밥이 보약인데 밥만 먹습니까? 그 옆에 곁들여져 있는 한국 사람만 먹는 반찬. 이 다른 나라는 반찬 문화가 별로 없어요. 미국 사람도 그냥 오므라이스 하면 다 섞어가지고 먹어버리지 반찬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아랍 지역에 다녀보니 거기도 반찬이 없어요. 그냥 닭고기에다가 쌀 이렇게 막 그냥 밥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 또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어요. 그냥 손으로 먹어요. 좀 거시기 하대요. 제가 같이 먹을 때 손으로 막 옆에서 집어 먹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숟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생적인지 몰라요. 반드시 숟갈과 젓가락을 써서 또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밥이 보약인데 진짜로 여러분 밥을 이렇게 드셨잖아요. 보약, 실제로 보약이에요. 예, 우리 한약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있었던 게 보약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다 보약이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쑥과 마늘이 여기에도 아주 옛날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속에도 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쑥을 한의학에서는 애엽이라고 해요. 애엽. 그래서 봄나물로 먹는 어린 쑥을 면인진이라고 합니다. 이 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쑥이 우리나라에 한국에는 40종류가 있어요. 쑥도 가지가지. 그래서 쑥도 가을에 쑥을 뜯으면 안 되고요. 이제 봄에 이파리가 막 올라올 때 그 쑥을 뜯어서 여러분 제가 또 이 쑥으로 뜸을 뜨면 뜸 뜰 때는 쑥으로 뜹니다. 다른 걸로 뜨는 게 아니에요. 뜸을 뜨는데 또 막 살이 타도록 이렇게 뜨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뜨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환자가 왔는데 보니까요. 막 제가 이제 침을 놓으려고 하니까 그 자국이 막 뜸 자국이 있어. 흉터가 있어. 왜 이렇게 흉터가 있냐고 했더니 누가 막 뜸을 떴대. 뜸 떠서 뜨거우니까 막 사람들이 붙들고 억지로 해갖고 막 태우고 자국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뜸 뜨다가 살 타면은 수당해가지고 엄청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 뜸을 떠도 상처나게 뜨지 마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뜸은 상처나지 않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상처나지 않게 뜨는 뜸도 많아요. 여러분 혹시 티눈이 있는 분 계세요? 티눈이 있다면은 뜸이 최고예요. 그 티눈에다가 우리는 직구라 그래요. 티눈에다가는 직접 뜨면 돼요. 이게 좁쌀만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좁쌀만하니까 크게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티눈 박힌 데는 아주 뜸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눈으로 엄청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술해도요 또 길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티눈도 그리고 발톱에 또 병이 있는 사람들, 발톱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요 발톱 위에다가 또 그 쑥으로 뜸을 계속 뜨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쑥이 이렇게 참 좋은 겁니다. 자, 쑥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쑥 늘 드시잖아요. 뭐 쑥국도 끓여 드시고 쑥떡도 해 드시고 뭐 떡 할 때도 쑥을 여러 가지 넣는데 그러면 쑥이 좀 뭔가 좋은 걸 알고 드시면 더 좋아요. 손발이 차신 분들 계시죠? 아, 쑥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쑥은 또 차로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아랫배 살살 아프고 냉증 있고 통증 있고 여자분들은 자궁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쑥차를 많이 드시고 쑥나물을 많이 드시고 쑥을 드세요. 생리통 있는 뭐 딸이라 며느리가 생리통 있다. 이 쑥차를 많이 들고 쑥으로 반찬을 많이 해 드시면 좋아요. 이 약으로 먹는 것과 음식으로 먹는 건 좀 약효가 달라지겠죠. 약으로 먹는 것은 약효를 세게 만들어서 먹지만 음식으로 먹는 것은 약하니까 계속 드셔도 돼요. 약은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한 달, 두 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은요 평생 먹어도 되잖아요. 쑥을 약으로 해서 몇 개월씩 드시면 안 돼요. 병이 났으면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음식으로 먹는 거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먹어도 돼요. 그게 음식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생리통에도 아주 좋고요. 불임 있는 분들도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쑥이에요. 동의보감에는 쑥이 성질이 따뜻하다. 그리고 성미는 독성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인병에도 좋고 태아에도 좋고 차가운 기운을 쫓아내고 신경통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호흡기 질환, 신장염, 신우염 이런 것에 아주 쑥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그 쑥하고 마늘하고 먹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주 좋은 보약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쑥 반찬도 좀 많이 해서 드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쑥이 옛날에 이렇게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드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좋게 해줬어요. 저도 보면은 저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요. 칡 해 먹잖아요. 칡이 갈근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거 좋은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건강한데 저는 지금 저도 그래도 60의 중반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고혈압약 안 먹고 당뇨약 안 먹고 신경통약 병원에서 약 먹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시골에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뜯어 먹었던 풀뿌리도 캐 먹고 여러분 칡 아시죠? 칡 아니 그 생키라 우리는 생키라 그랬는데요. 봄에 솔가지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연한 가지를 뚝 부질러서 껍데기 벗겨놓고 안에 있는 속살이 또 나와요. 그걸 이빨로 뜯어서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뭐 먹을 게 사실 없었잖아요. 솜 아시죠? 솜 달에 솜 목화도요. 어렸을 때 태기 전에 그걸 뜯어 먹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학교 갔다 오다 배고프면 그거 뜯어 먹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막 도망가면은 그때는 운동화도 못 신었어요. 고무신이 하나 벗어져 버려요.
그러면 고무신 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고무신 주술하다가 주인한테 붙들려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것들을 자연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먹어가고 지금 건강한 것들. 근데 옛날에 한국에서 시골에 계시던 분들은 자연에서 나온 걸 많이 드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뭐냐. 요새 사람들은요, 젊은 며느리, 젊은 딸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죠.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아프다고 그래. 그죠? 요새는요,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이렇게 순수하게 먹는 음식 별로 있나요? 한국 사람 반찬 말고. 다 인스턴트 식품,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일단 공장에서 만들려면 유통을 많이 시켜야 돼요. 유통을 시키려면 몇 달씩 걸려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안 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것을 다, 또 맛없으면 사람들이 사 먹어요? 맛없으면 안 사 먹어요. 그러니까 온갖 맛을 또 다 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농산물도요,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우리가 사과를 살 때도 여러분 어떤 거 사요? 크고 보기 좋은 거 사시죠? 맹글맹글하고 좀 빛깔이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빛깔 반짝반짝하게 하려고 왁스에 담그는 거 아세요? 사과를 왁스에 담가요, 왁스에다가. 제가 사과 공장에 가봤어요. 제가 살던 워싱턴 스테이트에 한번 살았는데 거기는 사과밭이 얼마나 큰지 사과밭 한가운데 자기 자가용 비행기 활주로가 있어요. 그렇게 커요. 근데 거기 이제 사과 공장이 큰 게 있는데 거기 이제 구경을 시켜 들어가 봤는데요. 사과를 무조건 큰 컨베이어 벨트로 통해 쑥 지나가요. 그다가 왁스, 맨질맨질 보기 좋은 거 왁스 칠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잘 닦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기 좋은 거 큰 걸 찾으니까 주인들은 보기 좋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과일은요, 좀 못생긴 게 좋습니다. 배추 살 때도요, 상추 살 때도요, 벌레 하나도 안 먹고 좋은 것만 사시죠? 벌레가 왜 안 먹을게요? 약초 쓰니까 안 먹죠. 야간쯤 벌레 먹죠. 그러니까 야채 살 때는요, 좀 못생긴 거 사고 색깔도 현찮은 거 사면은 제일 약을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 살 때도요, 빨간 그 싱싱하다고 사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싱싱한 게 아니에요. 고기는 죽는 순간 피는 색깔이 프리딩딩하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빨간 거는 그게 철분이 있어서 빨갛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바람에 나오면 바람과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 안 변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거의 먼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색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그걸 찾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팔릴 거 아닙니까? 창세기도 보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음식을 찾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니까 찾아. 우리 오늘날도 똑같아요. 좀 보암직한 사과를 하나 사들어도 보암직하고 크고 빛깔이 반짝반짝한 거. 왜 빛깔이 반짝반짝한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자꾸. 근데 만약에 우리 사 먹는 사람이 빛깔 없어도 괜찮아, 좀 못생겼어도 괜찮아, 그거 사면 그 주인들이 신경 안 써요. 아이고, 괜히 돈 들여서 뭐 하려고 왁스를 칠하고 그래요? 뭐 하려고 돈 들여서 농약을 많이 줘요? 그냥 사도 다 사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없고 상품성이 없다는 제목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야채 같은 거 사시다가 좀 시원찮은 거 사세요. 조금 이렇게 뭐가 벌레가 먹었다, 아이고, 이건 농약 안 먹었구나. 벌레 먹은 거 뜯어내면 돼요. 그렇게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우리가 그걸 찾으니까 만들었고, 아니 만드니까 찾았지, 찾으니까 서로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고를 때도 잘 골라 먹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쑥하고 마늘을 먹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마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마늘은 대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약에서 대산. 마늘은 비유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 마늘처럼 좋은 또 우리 반찬이 없어요. 마늘 어떻게 먹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삼겹살 먹을 때 다 구워 먹잖아요. 또 삼계탕 만들 때는 하나 넣어서 또 찌워 이렇게 삶아서 드시잖아요. 마늘이 또 아주 좋아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생마늘을 먹으니까 입에서 냄새가 조금 나긴 했어요. 생마늘. 그러니까 또 미국 사람들이 마늘 냄새 난다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늦게 마늘의 효능을 알아가지고 또 마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늘 가루로도 만들고 약으로도 만들고 마늘 엄청나게 또 팔고 먹습니다. 이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자연에서 나온 걸 그렇게 잘 채취해서 먹는 걸 하니까 미국 사람도 배워가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요, 우리 집에 야드에 있는
민들레 캡니까? 안 켜요. 약초도 죽이죠. 여러분 캐세요. 죽이지 말고. 그거 민들레가요. 포공령이라고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몰라서 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마늘이 굉장히 좋은 음식. 그래서 마늘이 하는 일이 뭐냐? 체기를 풀어주고 해독도 해주고요. 살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 뭐 간염, 비염, 중이염 이런 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귀에 중이염 있을 때는요. 마늘 엑기스 기름이 있어요. 그걸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기라 넣어주면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늘은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신경통, 근육통에도 아주 좋습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하는 데도 마늘이 효과를 발휘해요. 그동안에 마늘 많이 드셨어요. 근데 가끔 드셨지만은 그 마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마늘은 아주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드십니다. 그런데 위가 안 좋은 사람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삶아 먹는 마늘이나 익혀 먹는 마늘은 괜찮아요. 그래서 애기들 기침에는요 마늘하고 흑설탕하고 생강을 넣어가지고 딱 달여서 차로 만들어가 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다양하게 먹죠. 또 마늘은 또 장아찌도 해 먹고, 그죠? 또 초에다 담가서도 먹고, 환으로도 먹고, 요새는 이제 마늘도 환으로도 만들고 가루로도 만들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늘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늘하고 비슷한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생강. 이 생강이 또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생강이. 생강이 밭에서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사는 그걸 생강이라 그래요. 그걸 슬라이스해서 딱 해서 말려놓으면 그걸 건강이라 그래요. 그 말려놓은 그거를 불에다 살짝 볶으면 그걸 포강이라 그래요. 생강의 껍질을 또 생강피라 그래요. 생강은요, 또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강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왜 여러분, 회 먹을 때 드실 때 생강 절여놓은 거 꼭 같이 드시잖아요. 생강은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강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다른 음식, 반찬을 같이 드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강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생강. 그냥 우리가 마트에서 사오는 생강은 어디에 좋냐면요. 감기증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겨울 감기 특히 여기에 아주 그냥 생강 차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린 걸 건강이라고 그러죠. 건강은 이제 생강보다 약효가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냉기를 발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포강, 살짝 태운 거, 이제 볶은 거죠. 그럼 발산하고, 발산을 감소하고요. 통제를 강화해줘. 따뜻하게 해주고, 지혈 효과도 있고, 부인병에도 포강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피, 생강 껍질은요, 초기 감기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가끔 구토증이 막 나오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요것도 생강피가 아주 좋습니다. 생강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생강을 우리는 늘 드셨는데 어디에 좋은지 모르고 드신 분도 있고 또 관심이 많은 분은 이렇게 찾아서 아셨겠죠. 자, 생강의 효능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통을 해줍니다. 사람을 진정시켜줍니다. 열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소염작용, 염증에 좋고 혈관에도 좋고 호흡을 강화시키는 데 좋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 개선해주고 간 기능 보호에도 좋고 구토를 억제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생강은 아주 좋습니다. 생강은요 또 혈압을 살짝 올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원래 높으신 분들은 조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하나 또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1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것만 할게요. 자, 생강의 사촌이 또 하나 있네요. 그걸 강황이라고 그래요. 강황. 강황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울금이라고 하는데요. 생강할 때 강자에다가 누르황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누른 생강이 되겠죠. 생강하고는 같은 집안이에요.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강황. 여러분 밥 할 때요. 강황을 살짝 넣으면 밥이 노란 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셔도요. 흰 밥보다도 노란 밥이 더 좋죠. 강황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 강황은 별명이 아라비아 황금이라 그래요. 노래가지고 아주 귀한 옛날에는 약초로서도 썼고 너무 좋은 겁니다. 향신료로도 썼고 인도 사람들이 암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카레의 원료로 썼던 게 바로 강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할 때도 강황을 조금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이 강황에는 주성분이 커큐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어요. 노화에도 예방을 주고 치매도 예방하죠. 콜레스테롤이나 당 수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거거든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서 우울증 예방과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이 동국대학교하고 식약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이 커큐민에 대해서. 그러더니 우리가 식품을 조리하다 보면요, 그 유해한 성분 벤조피렌이라는 게 나와요. 그것을 28%나 내려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생강은 그 강황 아주 좋습니다. 가끔 밥에도 드실 때 강황을 살짝 넣으면 밥도 노랗고 아주 보기가 좋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